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 기술 오늘 무려 장중에 7%나 빠지면서 이제 최근에 아주 힘겹게 올라온 이 반등세를 상승폭을 전부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자, 게다가 딱 11선을 맞고 그리고 나서 강한 하락이 지금 발생이 되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지금 걱정이 정말 크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흐름이 발생했죠. 자, 그동안 유지를 이야기했었던 이 맥점 분봉마저도 오늘 결국 이탈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맥점 분봉이 이탈을 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고 다시 하단에 대해서 재매집 전략으로 빠르게 우리가 수정을 해야 한다고 경고를 해드렸죠. 자, 말 그대로 수정입니다. 수정. 그러니까 우리 기술의 주가가 소멸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깨지는 부분도 생각을 안 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 맞춰서 대응점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다는 거죠. 현재는 이제 개인들에게 공포를 주는 마지막 이 하락 파동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락을 적극적으로 매수에 대한 마인드로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확실한 전략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도치 않게 이탈을 보여준 우리 기술 현재 시점에서 우린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며 어떤 전략을 써야 되고 다시 우리 기술이 추세를 유지해 주려면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지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기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왜 이렇게 강력한 하락이 발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우리 기술에 엄청난 악재가 발생돼서 하락을 한 건 아니고 우리 기술만 밀린 게 아니라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투매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 흐름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 관련 대형 ETF가 시장이 상장을 하다 보니까 이 두 종목으로 시장의 모든 돈들이 투입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시장에 심각한 정도의 수급 틀림 현상이 나와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술을 포함한 타 업종들은 순식간에 수급 감문 현상이 발생하면서 원래 이 세력들이 지켜줘야 했던 이런 가격대까지도 오늘 이탈이 되면서 그러니까 방어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즉, 이 하락은 종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환경, 전체적인 일시적인 무너짐의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거죠. 오늘 시장 보면 어마어마했죠. 거의 뭐 폭락 수준으로 모든 종목들이 다 밀렸으니까요.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이제 지속이 되는 현상이 아니라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ETF의 구조를 알면 답이 나오는데 오늘 상장한 대형 ETF들은 운용사들과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상장 첫날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막대한 펀드 자금으로 기초자산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오늘 하루 종일 기계적으로 사들여야 되는 구조입니다. 즉 시장에 눈먼 돈들을 합법적으로 모두 이 두 종목이 수급을 흡수해 가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매집이 내일도 모레도 진행이 되냐? 한 달 내내 진행이 되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상장 첫날과 오늘이 수급 블랙홀의 정점이자 피크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자, 운용사들은 이제 필수적인 초기 매집에 일단 하게 되면은 숨통이 막혔던 시장의 자금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네, 현재 같이 낙폭과 대주 쪽으로 수급이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터진 폭락은 일시적인 바로 수급 왜곡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게 정말 핵심이 되겠죠. 제가 최초 이제 매집을 해가지고 강력히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 맥점 밴드의 파란 밴드 구간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밴드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이제 20%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즉 20% 정도의 변동성이 열려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번에 비중을 확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단계적으로 매집을 할 필요가 있다. 이 하단 밴드에 주가가 붙으면 붙을수록 우린 더 훨씬 가격적으로 유리해지기 때문이죠. 제가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다른 섹터를 비교해드리면서 어떤 걸 예시드렸습니까? 뭐 올릭스, 보로노이, 뭐 에이프릴 바이오 등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렸죠. 근데 바이오주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히 제가 짚어드린 맥점을 지지로
엄청나게 보란듯이 이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 역시도 파란 밴드 하단에 붙으면 붙을수록 가격적으로 유리한 포지션을 선점하게 된다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거죠. 자,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이제 분봉의 흐름을 뜯어보면 현재 분봉에서 어떤 형태가 나오고 있느냐.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기술은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밴드에 대해서 주가가 돌파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파 때 매수를 노려보자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라인이 유지를 해주면 강반등으로 치고 나가는 구조가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이탈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다시 한번 바닥을 테스트하는 땅바닥의 형태나 아니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저점을 한 번 더 낮추고 반등을 하는 하락 연장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깨졌을 때는 제가 철저하게 비중 관리를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주가가 빠진다 하더라도 그 구간은 우리가 무서워서 손절을 하고 도망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아래에서는 물량을 좀 더 집중적으로 쓸어 담을 수 있는 적극적인 매수에 대한 타점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냐면, 자, 만약 세력들이 저점을 의도적으로 한 단계 더 낮춘 움직임이 나온다면 차트상으로는 이런 식으로죠. 완벽한 역헤드 숄더의 패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개인들의 공포심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점을 한번 살짝 깨버리는 의도적인 투매를 유도한 뒤에 빠르게 반등을 시켜서 V자로 만들고 다시 오른쪽 어깨에서 바닥을 탄탄하게 다진 다음에 본격적으로 전환을 하는 패턴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차트에서 보고 있는 1번과 2번과 3번에 대한 구간이 철저하게 매수에 대한 찬스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번에 대한 투매가 나오면 그럼 이 파란 밴드 하단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만약 내일 당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하락이 일시적인 수급 가뭄이었고 그리고 세력들이 장 초반부터 빠르게 주가를 회복을 시켜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더라도 쌍바닥에 대한 조건이 되면서 반등에 대한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때가 이제 주가가 다시 이 맥점 분봉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해줄 때, 우리가 돌파했었던 것처럼 이 돌파를 해줄 때가 리스크가 제한적인 신규 및 추가 매수에 대한 타점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저점을 깨는 이 역헤드 숄더 패턴과 지금 말씀드린 이 쌍바닥 패턴에 대한 시나리오는 이미 완벽하게 짜여져 있다라는 거죠. 이 앞전 파동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확실한 건 전고점을 뚫어주는, 그러니까 맥점 분봉을 정확히 뚫어지는 돌파 시점에 매수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지금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자, 제 전략대로 돌파 시점에 앞파동에서 매수하신 분들 오늘 계좌 어땠습니까? 제 말대로 라인이 깨지고 관리를 하니 시장이 폭락이 나오더라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깨지고 팔더라도 리스크가 극도로 제한적이 될 거라고.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각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깨지고 손절을 하더라도 자, 이번 상승에 대한 수익을 다 먹지는 못했을지언정 손실을 최소화하는 리스크 관리를 완벽하게 끝내놓고 내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면서 다시 싸게 잡을 수 있는 이 기회비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회비용. 그래서 제가 왜 돌파해서 매수를 이야기를 하고 깨졌을 때는 관리를 해야 되는지 명확히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이렇게 철저하게 내 스스로가 대응이 되고 관리가 가능한 구간에서 우리는 거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내일 시장 대응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만약 1차 시나리오대로 하락이 단순한 일시적 이탈이었고 초반부터 주가가 빠르게 밴드를 돌파를 하면서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흐름이 나온다. 이땐 다시 우리가 매수를 강력하게 더 줘야 됩니다. 자, 이런 흐름이 나오면 오늘의 장대 음봉 뭐가 되는 겁니까? 페이크성 음봉이 되는 거예요. 페이크성 음봉. 그럼 내일 시장에서 빠르게 추세로 전환을 해주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반대로 2번 시나리오인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하락이 발생이 된다면 개미들에게 극도의 공포를 심어주는 파동이기 때문에 장중에 일시적인 투매가 나오면서 매도세가 거칠게 떨어질 수는 있지만 하지만 말씀드렸죠. 개인들의 물량을 뺏기 위한 의도적 투매일 뿐이다. 그러니까 투매가 떨어지더라도 급반등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 구간 역시 투매의 끝자락에선 우린 매수를 노려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내일 장이 시작이 되고 시초가 흐름을 아주 날카롭게 보면서 세력들이 자리를 회복을 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더 밀어버리는지 제가 확실히 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에 맞춰서 이번에도 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축소를 해놨던 우리의 비중을 어느 타점에서 다시 가득 채워 넣어야 할지 제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번 세력들의 마지막 회복 신호, 저점에 대한 신호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이 현재의 하락 구간을 왜 매집에 대한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이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도움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에서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청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